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이리 오너라 시간인데요. 2022년에도 일자리와 관련한 보다 전문적인 고급 정보 여러분께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의 김희슬 컨설턴트께서 도움 말씀을 주세요. 김희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네. 올해 2022년에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이 있겠죠.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죠. 네, 2022년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은 8,720원이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은 5% 오른 9,160원입니다. 예. 하루 8시간 기준 1급으로 따지면 73,280원이고요.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91만 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네. 최저임금 9,160원 이제 드디어 9,000원대가 됐고요. 시간당. 직장인들에게 공휴일이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네, 올해 직장인들이 쉴 수 있는 공휴일은 며칠일까요?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2022년 휴일은 총 118일입니다. 예. 달력에서 빨간 날로 표시되는 공휴일이 67일이고요. 대통령 선거일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체 공휴일 등을 종합해서 지난해보다 이틀이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두 번째는 공휴일의 유급 휴일 적용 기준 확대입니다. 네. 올해 1월부터는 5인에서 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출근할 때 사업주는 휴일 근로수당 또는 대체 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급 휴일 적용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요. 2020년에는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서 적용됐고요. 지난해에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었다가 올해는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네,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 이거 중요하죠. 잘 챙겨야겠습니다. 자, 또 달라지는 정책은 뭐가 있습니까? 네, 2022년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세 번째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 부담 완화입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는 600만 원을 지원해서 자산 1,200만 원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네. 이를 통해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고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가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을 사유로 중도 해지해야 할 때 적립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공제를 중도 해지해야 할 경우 적립금 일부만 지급돼 만기까지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뎌야 하는 애로사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의 귀책 사유로 퇴사해서 청년 공제를 중도 해지하면 6개월 안에 재취업해야 청년 공제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1년 이내 재취업하면 청년 공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애로사항을 반영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노동자들의 부담은 좀 덜하지 않을까. 청년들의 부담이 좀 덜었으면 좋겠고. 이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청년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신규 지원 대상은 7만 명이고요. 2022년 신청은 1월 3일 어제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고 자세한 내용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도 달라졌죠?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2022년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네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이 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처벌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네. 더욱 엄격해진 규정의 시행을 앞둔 산업계는 매우 긴장한 분위기입니다. 처벌 기준이 모호하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심지어 채용 단계부터 건강검진을 강화해서 재검사 결과가 나오면 아예 채용하지 않겠다는 기업들도 있어서 안 그래도 얼어붙은 채용시장 문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명에 관한 거니까 까다롭게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채용시장의 문턱이 높아졌다고 하니까 처음 의도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 이 보완점을 좀 빨리 채워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자격증 정보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2022년 달라지는 자격증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큐넷 사이트를 통해 2022년 자격증 신설, 폐지, 통합 등 변경 사항을 공고했습니다. 먼저 국가 자격증 신설 종목은 정밀화학기사, 제과산업기사, 제빵산업기사입니다. 정밀화학기사는 자동차, 전자, 의약품 등 각종 제조업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원부자재를 생산 관리할 수 있는 정밀화학 전문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화학과나 화학공학 등 관련 학과 학생이나 응시 가능하고 시험은 필기시험 4과목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됩니다. 제과제빵 산업기사는 기존의 기능사 자격증으로 진행되던 것이 한 단계 심화된 산업기사가 신설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과제빵 산업기사 시험 일정은 아직 미정이고요. 기능사는 상시 시험이지만 산업기사의 시험 일정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이외에 폐지된 자격증과 시험 과목이 변경된 자격증, 또 자격증 연간 시험 일정 큐넷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올해 자격증 취득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인력공단 큐넷 사이트에 수시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 생긴 자격증도 있다면서요? 네, 2022년부터 첫 시행되는 이색 자격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동물보건사 자격증입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의사 보조 역할을 하는 전문인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수의 테크니션이라는 이름으로 민간단체에서 자격증을 부여했는데 올해부터는 국가 자격증으로 신설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14곳을 인증하고 공시했는데요. 이곳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기존의 수의 테크니션으로 근무한 현직자들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특례 기준을 두었는데요. 해당 경력 3년이나 전문대 졸업 후 경력 1년, 대학 관련 학과 졸업한 분에 한해 추가 실습을 들으면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 사이트는 www.vt-exam.or.kr입니다. 시험 응시 자격이 되는지 자가 진단해볼 수 있고요. 교육기관 리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원서 접수는 1월 17일부터 21일까지고 시험은 2월 27일입니다. 예, 동물보건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거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한 자격증도 생겼다고요? 네, 다음은 AI 데이터 전문 속기 자격증입니다. 속기사라는 직업은 AI 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속기는 반복되는 입력 작업을 자동 처리하고 대신 수정, 검수 및 관리 등의 업무는 속기사가 담당하면서 속기록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법원, 검찰, 경찰 등에서는 영상 녹화 등을 실시하면서 속기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 TV 시청을 위한 자막 화면을 구성하거나 교육기관에서는 장애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속기 업무 등으로 그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 AI 속기사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터 전문 속기사만 500명 넘게 채용했을 정도로 수요가 꾸준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자격시험은 1급 전문가 과정과 2급 일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객관식 20문항과 5분 분량의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시험은 연 1회에 실시되고 있고요. 2급 일반 과정의 경우
타이핑 실력만 되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인들도 데이터 전문 속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새해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과 자격증 정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취업 정보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 일자리센터 김희슬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위 오너라였습니다.